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89%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2.86%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정말 시장이 좀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대체 유무가 끼고 나서 오늘의 화요일이 그냥 평상시의 월요일 같은 느낌의 흐름이었어요. 뭐 실제적으로 거래량도 그랬고, 그죠? 거래량도 적은데 폭락은 엄청나게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오늘 뭐 이 상해 종합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먼저 선반영해서 오전 11시, 10시가 되기 전에 이미 1.5% 마이너스를 치고 있었다는 거고, 오늘 상승 종목에 비해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 이익보다 손실이 큰 시장이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 가지고 갈론만 수급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시장의 관심을 그나마 받고 있는 애들만 움직였던 하루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억지로 눌렀다, 뭐 호가창을 다 비워놨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서 적은 금액으로 지수를 눌렀다는 거고, 그나마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3에서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좀 나타났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최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3%의 하락을 유지했던 하루예요 오늘은. 말도 안 되게 그냥 밀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냥 뭐 글쎄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밀려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밀렸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다? 시장의 하락 이유를 뭘로? 실적으로 감쌀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딱 2분기 실적 시즌과 겹쳐서 시장을 누르는 이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만큼 이렇게 빠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굳이 좀 과하다. 결국에는 그냥 그런 대외적인 악재에 대한 뭐 낌새를 조금 만들어주고, 니네들은 대체 유무라는 걸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고, 거기에 마지막은 실적으로 찍어 누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기관 매도세가 문제예요.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이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확실히 하락하게 되면 강하게 밀린다. 강하게 밀린다. 올라갈 때는 누구?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냐에 따라서 당연히 상승이 강한데,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의 흐름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땐 당연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지만 하락할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코스피만 받아주는 기관에 비해서 받아주는 물량이 전혀 없는 코스닥은 결국엔 하락할 때는 좀 더 강하게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매도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시기에 한 번 더 밀어놓고 밑에서 받아버리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래도 돈 쳐벌고 저래도 돈 쳐벌고, 그런 시장이다. 결국에는 뭐 시장이 영화의 명대사처럼 현수 하고 싶은 거 해, 뭐 다 해, 그런 것처럼 진짜 말죽거리 시장, 주식사 혹은 주식시장 잔혹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이 기관 투자자들로 인해서 한국이란 시장이 앞에 성만 따면 호구 시장이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차라리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올라가거든요. 떨어지는 것보다. 근데 이놈의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도 떨어지는 놈들이 많을 때가 더 많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계좌는 마이너스다. 특히나 한국 시장만 더 그렇다. 비트코인도 한국 시장만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 말 그대로 한국이 앞에 초성만 따서 호구냐?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시장이에요. 무슨 투자가 다 이래요. 그만큼 이 한국 시장의 경제가 글쎄요, 뭐 IMF 때부터 호구였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뭐 미국 시장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많이 주워 먹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정말 호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 탓을 하기는 힘들지만 뭐 어찌됐든 자, 코스닥은 최대한 밀릴 수 있는 선이 1007포인트다라고 기존 영상, 예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말도 안 되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진짜 이 자리까지 싹 밀어놔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종가상 1007포인트를 지키냐 못 지키냐의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어디 990포인트 정도 혹은 984포인트 요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더 밀고 들어갈 수 있다. 대신 그 이상을 깨고 내려간다면 뭐다? 시장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굳이 별 볼 일이 없다. 뭐 또 빠른 시일 안에 또 쳐올려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쳐밀면서 시장을 만들 거라면 굳이 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서학개미 차라리 미국 시장에 미국 해외 계좌를 파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자. 뭐 미쳤다고 여기다 투자하냐. 그죠?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예전 영상으로 또 다시 회귀를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요 안에 갇혀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이 위로 이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했던 부분이었고, 3200포인트 정도 버텨내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자리를 일단 밀고 내려와 버렸어요. 뭐 반도체 핑계도 대면서 실적에 대한 핑계도 대면서 밀고 내려왔다.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상승의 파동을 엮어가기 위해서는 319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자리 30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지만 중간에 위아래 잡을 수 있는 자리가 31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자리다. 3100포인트가 기준점인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305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다. 대신 3100포인트 위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뭐다?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부분인 거고, 어제 1달러 3150이죠? 5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반등되는 거는 3190포인트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15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하냐 못하냐예요. 이 자리 회복하면 이 자리까지는 한번 갈 거다. 이 자리까지 가고 나서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맞고 다시 눌려서 3150포인트를 다시 확인할 거냐. 그런 관점이에요. 쉽게 보면 요 안에 갇힐 거냐, 그 안에서 몸통이 주고받았던 자리가 3150포인트다. 그 자리를 저번 주에 지키는 흐름처럼 보여줬지만 오늘 투심을 이용해서 하루 더 밀었다. 왜냐,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애매하고 지수를 눌러버리고 하루 더 쉬고 왔으니까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오전부터 쳐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전부터 쳐밀었다라는 거예요. 오전부터 쳐밀고 횡보하는 척 하다가 오후장에 한 번 더 밀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냥 하루 종일 쳐밀었고, 하루 종일 쳐밀었다라는 거죠. 조금 반등하는 척 했다가 또 강하게 쳐밀어버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지켜줄 거냐 못 지켜줄 거냐는 내일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이겠죠. 못 한다면 1007포인트에서 이 코스닥은 1007포인트 유지하는지 확인, 코스피는 3100포인트 유지하는지 확인.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수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실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시장이다. 이제 뭐 대외적으로 악재가 좀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니까 실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미국 시장 다우 S&P 500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또 이지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또 이 부분을 중국으로 타겟을 돌렸다가 이제는 실적이라는 타겟이 나타나니까 실적으로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뭔가 다 이유를 만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도 아니면 모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는데 참 이게 참 웃겨요. 뭐가 그러냐? 좀 볼까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이 245억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올랐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문제는 전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보다 영업이익이 70억 정도가 빠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긴 한데 작년에 비해서 70억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70억이 빠졌다. 그래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그거를 반영시킬 때 마이너스 12%라는, 시장도 안 좋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봅시다. 자,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 작년은 그래서 지수가 올랐다. 그죠? 이게 작년 2분기죠. 작년 2분기 때는 34억인가요? 340억? 340억이 나옴으로써 57,000원을 찍었어요. 지금은 아무튼 70억 차이였죠? 240억 정도가 나오면서 37,000원을 찍었어요. 이게 뭐 이상한 겁니까? 그죠? 당연히 갭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시장은 민다라는 거죠. 그나마 넵지노믹스는 진단키트 치고 잘 나온 거예요. 엑세스바이오는 하한가를 갔죠. 그것도 참 실적이 웃기죠. 작년에 130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110억? 10억이었나요? 하여튼 뭐 얼마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34억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또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한가를 갔는데 참 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거래소는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건 잡을 생각을 안 하고 혹 쓰잘데없이 이 개인들 처물려 있는 것들 피를 말린다라는 거고, 참, 그죠? 참 안타까워요. 현실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거고. 자,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 넵지노믹스가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을 바로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그죠? 단기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 31,500원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한 차례 더 주가가 내려앉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흐름이 28,000원 요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라면 버티면서 한 번 더, 이 위가 아니라 밑에라면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를 계속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크게 보는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추세는 깨먹었다라는 거고, 급등할 수 있는 추세는 깨먹었다라는 거고, 이 추세가 아닌 큰 그림으로 보는 큰 추세에 대한 흐름은 아직 살아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가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이 요 자리라는 거죠. 그럼 내일
여기 38,000원 위로는 회복을 시킬 거냐 못할 거냐의 관점인 거죠. 그죠? 뭐 그거는 뭐 빠른 시일 안에 횡보하다가 안으로만 쳐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예요.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저는 글쎄요 이 종목이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 아쉽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혹여나 뭐 공매도든 뭐든 간에 요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우리보다 시간과 돈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 있다 분명히.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는 분명히 있는 자리다. 왜? 억지로라도 지들이 손해 보더라도 억지로라도 한 번은 더 누르고 갈 수 있다. 그 누르고 갈 수 있는 자리가 26,000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마지노선까지 민다면 26,000원이다.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꺾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럼 결국엔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처럼. 쉽사리 우리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영약한 갈수록 주식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자 어찌됐든 이 장기 이평선 기준에서 지수가 이평선이 올라오고 나서 꺾어서 누르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어서 누르는 자리가 나오면서 배열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면, 배열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다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런 기준까지 내가 버텼다가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손절을 하고 누르는 것까지 다 확인해보고 다시 진정할 때 28,000원 위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이 박스 안에, 이 구름대 안에 그냥 가둬놓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당분간은. 여기까지 다 가둬놓을지 아니면 이 안에서 치고 올릴지는 뭐 시장의 영향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제 플랜 B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가 실적이 개판이 나왔죠. 뭐 개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연으로 따진다면은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영업이익이 0.32억 달러, 이게 뭐 3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게, 누적으로 따졌을 때는 막 몇 프로입니까 이게? 39,000%가 올랐는데 적자 전환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몰아서 수익을 내고 올해는 한 게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한 게 없으면서 작년에 대표이사가 고생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잔뜩 줌으로써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거. 참 재밌는 게, 시장이 예전에 넷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얘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실적을 내놓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길래 여기서 실적이 또 한 번 나왔죠. 여긴가 있을 거예요. 실적이 나왔지만 작년에 비해서 20%에서 40%가 영업이익이 빠졌다. 근데 작년에 냈던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예요. 꾸준함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러면서 40%가 났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플러스였다는 거죠. 근데도 주가를 다 눌러버렸어요. 요런 흐름을. 그래놓고 요때 그러면서 넷게임즈는 마이너스 40% 영업이익이 났고, 요때 넥슨지트가 마이너스 40% 영업이익인가 났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넥슨지트가 요때 영업이익이 플러스 40%가 됐어요. 넷게임즈는 마이너스 40%가 되고. 근데 현재 주가는 이지랄인 거예요.
요때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기간은 4월 달일 거니까 요때겠네요. 그래 놓고서 플러스 40% 영업이익이 났는데 주가가 안 가다가 이번에는 뭐다? 넷게임즈, 넥슨지트 둘 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나왔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장난을 쳐요.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뭔가 좋지 않은 거를 조작을 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거 회계 조작으로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지들끼리 자회사 뭐 해서 여기 있는 실적 이쪽으로 몰아주고 여기 있는 일감 이쪽으로 몰아주고 서로 돌아가고 난리치고 파생 상품으로 말아먹었다라고 회계 조작하고 하면서 실적을 좋게 냈다가 나쁘게 냈다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자리가 넥슨GT와 넷게임즈예요. 그죠? 얘도 뭐 이제 11,000원대를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액세스바이오는 어찌됐든 뭐 악재를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거고, 뭐 그에 따른 신용이든 뭐 그런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물량도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이게 험해든지 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자, 요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얘가 원래 원칙적으로 버텨줘야 되는 자리가 빠르게 움직일 거라면 25,000원이었고, 이제는 뭐 시간에서 눌러버렸으니까 25,000원은 당연히 깨고 내려앉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21,000원을 유지할 거냐예요. 21,000원을 유지할 거냐, 혹은 21,000원을 유지할 거냐고, 혹은 21,000원이네요. 결국 21,000원을 유지할 거냐예요. 21,000원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일 시가가 21,000원 위에서 버틴다. 혹은 2만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21,000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한, 기대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요,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29,000원대 혹은 3만원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자리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대신 그러지도 못하고 21,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서 깨고 내려앉아서 19,000원 밑으로 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얘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19,000원 밑으로 하향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눌러서 17,000원 혹은 14,500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14,500원까지 밀린다면 얘는 요 안에서 박스 친다라는 거고, 요 안에서 박스 치고 당분간은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21,000원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25,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와서 횡보하는 흐름이 2만원까지 기준 잡고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셔야 돼요. 진단키트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사실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실적들이 그렇게 다들 좋지가 않다. 왜 백신 맞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뭐 진단키트 소유가 확연히 떨어졌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좀 이 흐름을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장 마감에 실적을 공시하면서 이 흐름을 깨고 내려앉았다. 그죠?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요 위로 올려다 놓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못 나타난다면 결국엔 요런 자리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횡보해 줄 거냐,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흐름, 그 다음 여기 뭐 여기겠죠. 여기는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거겠죠. 1, 2번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3, 4번은 별 볼 일 없다. 당분간 최소 두세 달은 고생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G 플러스라는 종목이죠. 뭐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나서 뭐 블랙핑크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 뭐 YG 소속 가수들이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닌 부분인 거고,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고점 갱신을 못했고 8,200원 이 자리 위로 1달러적으로 올라서지 못했고, 사실 이 윗자리부터가 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좀 나타났던 자리니까, 그죠? 이 위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만 이 주가를 올라타는 그림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자, 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6,950원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7,700원에서 8,000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혹여나 장중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6,85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매매에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주고 버티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종목만 들고 가는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저는 좀 판단해보는 기준이에요. 해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락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주가를 밀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흐름에서 주가가 강하게 터졌던 이 양봉 자리를 기준 잡고 2250원을 손절 잡는 기준으로 잡고 이 기준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26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넘긴다면 다시 한번 또 고점된 거고, 못 넘긴다면 당분간은 또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380원 기준에서 2600원 이 안에서 횡보하는 기준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인 뒤로는 주가가 반등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하락 추세를 여전히 탔다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나서 바닥을 찍고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주가가 밀리면서 한 번 더 밀렸죠.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럼 사실상 이 자리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37,000원, 43,000원, 5,000원 정도를 한 번 더 밀어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요 정도까지 밀려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왜? 여기가 변곡점을 만들었던 자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밀었다. 그죠?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았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혹여나 내일 한 번 더 주가가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32,000원 초반대까지 이 종목은 밀었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이 자리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신규 매수 혹은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로 나쁘지 않을 자리다
억지로 한 번 더 밀었다 가는 자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얘는 뭐 수급 들어오고 나서 사실 뭐 제대로 된 반등,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물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고 있는 누군가든 웬만해선 다 손해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매도 치는 애들만 먹고 사는 자리다 라고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이 종목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고캠바이오도 매한가지의 그림인 거죠. 거래를 빵 하고 터트리고 나서 최근에 이 박스의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큰 박스 안에서 뭐 저점 자리가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주가가 한 번 더 눌렀어요. 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이 양봉이 터졌던 이 자리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양봉을 잡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기준으로 딱 잡아서 이 자리를 넘기냐 못 넘기냐,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번 더 눌러서 지금 한 차례 더 밀어놓은 자리예요. 한 차례 더 밀어놓은 자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가를 밀었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주가를 밀면서 거래가 터트렸던 자리가 지금의 저점 자리, 혹은 한 차례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죠. 53,300원만 기준해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올라오면서 한 단계 저항은 분명히 받겠죠. 그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는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의 관점이다. 지켜주면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한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좀 세 종목이 다 비슷한 흐름이죠. 꾸준하게 쳐 누르다가 이 자리를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다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고, 결국엔 벗어나는 척 했다가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왔고, 어찌됐든 73,0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냐 뭐 안 하느냐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7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또 한번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73,000원대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일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진단키트죠. 진단키트가 오늘은 다 별로였어요. 뭐 얘도 뭐 실적이 별로일 것 같고, 뭐 PCL이라는 종목도 시간에 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걔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 거고. 자, 어찌됐든 이 수젠텍이라는 종목은 고점 만들어 놓고 사실상 큰 상승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회사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또 한 차례 더 누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요 자리, 그리고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못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눌리면서 요 자리죠. 지금 17,5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냐예요.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32,000원대 부근까지는 일단 열려 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중간에 23,000원, 그리고 뭐 28,000원 등등등 저항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거래만 이 이상만 빵 터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도 넘길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대신 지금 이 자리 17,500원을 깨고 만약에 내려앉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슈팅이 혹여나 나중에 뭔가 이슈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를 또 한 번 확인해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500원은 그래도 지키는 흐름이 나타나야 앞으로에 대한 추세를 그나마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그나마 조금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수젠텍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인 거고, 지금의 자리가 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대까지 내려온 부분이다. 이 자리를 유지를 한다면 이 자리가 박스권의 하나의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마저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저점을 또 한 번 갱신하러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17,0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이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는 또 역배열 흐름으로 바뀐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2평의 이격이 벌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주식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좋은 날이 또 빠르게 올 거다라고 좀 빠르게 올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안 좋은 일이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하락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